안녕하세요. 화용 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화용 언어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요즘 화용 언어라는 주제가 언어 치료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화용 언어 수업과 화용 언어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화용 언어 수업과 화용 언어 학습은 비슷한 용어처럼 불리는데요. 두 가지는 확연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화용 언어 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용 언어 학습의 경우에는 보통 교재를 통해서 학습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용 언어 학습 교재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네, 저도 직접 검색해서 찾아본 적도 있고요. 상담시에 어머님과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구매해서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풀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화용 언어 학습 교재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치료실 내에서 치료사가 직접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화용 언어 학습 교재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화용 언어 학습 교재의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거에 맞는 상황을 보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직접 작성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선택형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화용 언어 학습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상황 그림 자체를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던져야 되는지를 이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그림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이제 적용을 가능하냐, 요게 좀 한계점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화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특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화용 언어 수업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용 언어 수업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려면 먼저 화용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용 언어는요, 여러 가지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제를 운용하면서 대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화용 언어 수업이라고 하면 바로 화용 언어 기술들을 익히는데 집중을 하시는데요. 저희 아이원회 같은 경우에는 앞선 2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친 후에 화용 언어 기술 습득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청지각 자극의 수용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지각 자극을 수용한다. 이 의미는요, 보이는 자극들을 내가 이해하고 의미화해서 수용한다는 뜻이고요. 청지각 자극은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말소리나 환경음들을 듣고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의 단계입니다. 예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자기인식의 경우에는 대화 상황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대화 중에 내가 혹시 너무 말을 빨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주제와 상관없는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대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타인 인식의 경우에는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은 이 대화를 하지 말고 다음에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의 변화를 주면서 타인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앞선 두 가지의 단계를 마치고 나면요, 이제서야 화용 언어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니게 됩니다. 화용 언어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상황과 문맥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그 속뜻을 파악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예림이가 있는데요.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께서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요, 같은 문자임에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림이가 방 청소를 하나도 안 해놓고요, 더럽게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너 참 잘한다, 이 의미는 칭찬의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같은데요, 의미와 맥락을 파악해 보면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능력을 화학 언어 기술이라고 하고요. 파악했다면 이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화용언어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시청지각 자극을 수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인식, 타인인식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화용언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단계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듣기에는 이런 세 단계가 있겠구나 하시지만 막상 이거를 적용해 보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용언어 수업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슈퍼비전을 받았었어요. 초기 선생님들께서 화용언어 수업을 하시려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또한 오랜 기간 화용언어 수업을 하신 언어재활사 선생님께 슈퍼비전을 꼭 받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한번 화용언어 학습과 화용언어 수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